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늘봄학교를 도입하기로 하고 어제 연구학교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1개 학교씩 모두 4곳인데요. 서대구초와 황금초, 대덕초, 구지초입니다. 이들 학교는 새 학기에 수요조사를 거쳐서 정규 수업이 끝나고 저녁 8시까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데요. 늘봄학교에는 돌봄 전담사 1명과 운영비 2천만 원 등이 지원됩니다. 대구형 늘봄학교 도입을 두고 교사들은 교사를 돌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것과 학교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라고 하는데요. 그 이름처럼 아이와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사와 돌봄 전담사까지 모두 따뜻한 웃음을 지을 수 있도록 시교육청이 지역의 여건을 최대한 세심하게 살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월 15일 수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날씨와 소식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 아침 안동 영하 0.5도, 예천 영하 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게 시작했습니다. 낮 기온은 안동과 예천 모두 5도에 머물겠고요. 한동안 날이 온화했던 터라 체감 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늦겨울 추위의 때 아닌 눈 소식도 있는데요. 경북 북동산지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아침에는 계속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달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던 안동댐과 이맛댐이 가뭄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안동댐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환경 개선 용수를 최대 4.3톤까지 감량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이번 가뭄 단계 격상에 따라 하천 유지 용수를 최대 100%, 일 48만 톤까지 감량하는 조치를 추가 시행하는데요. 이맛댐 역시 하천 유지 용수를 최대 100%, 일 65만 톤까지 감량합니다. 또 환경부는 오늘 4월부터 댐에서 공급하는 농업 용수 수요가 늘어날 걸로 예상하면서 지자체를 비롯해 관계기관과 농업 용수 비축 방안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경북 동해안 날씨 소식 준비했습니다. 현재 울진에는 대설경보가, 포항과 경주 영덕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돼 있는데요. 저녁에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도로 통제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요. 오늘 0시부터 포항 청하 상옥 국지도 68호선 7.6km가 통제됐고요. 어젯밤 11시 40분에 출항할 예정이었던 포항 울릉을 오가는 여객선도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또 영덕구는 많은 눈으로 인한 사고 위험으로 전 구간 마을버스 첫차 운행을 중지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 9시까지 적설량은 울진이 20.6cm를 기록했고요. 영덕이 11.3cm, 경주 토암산 5.5cm, 포항은 1cm의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이번 눈은 경북 북부에 2에서 8cm, 경북 남부 1에서 5cm가 더 내린 뒤 오늘 저녁쯤 그치겠습니다. 이번 눈은 특히 습기를 머금은 습설이라서 눈 자체가 무거운데요. 운전자분들은 앞차와의 간격 충분히 확보하시고 안전운전해 주시고요. 보행자분들도 미끄럼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고 시설물 점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 아침 기온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오늘 내린 눈이 얼 수 있겠는데요. 빙판길과 블랙 아이스로 불리는 도로 살얼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엔 구름 많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2도 낮은 영하 1도, 습도는 68%입니다.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북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높은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운항 통제됐습니다. 울릉군의회가 어제 올해 첫 회기인 제269회 임시회를 개회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17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청취하고 여객선 운임 지원 사업과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합니다. 첫날이었던 어제는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와 울릉천국 아트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처리가 이루어졌고요. 내일까지 올해 울릉군 중요 업무에 대해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17일엔 각종 서류 정리와 동의안 이송이 예정돼 있습니다.
울릉군의회는 올해 총 80일의 연간 의사 일정을 정해 군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의정 활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인데요. 울릉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성숙한 의회 활동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0분, 11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지역 뉴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전기차 보조금 축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이 축소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대구 시민은 어떻게 보면 작년보다 좀 손해를 보고 산다는 느낌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원 대상은 늘어났지만 보조금 규모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구매 보조금 이 중형 대형 기준으로 보면 최대 1,030만 원이고요. 네. 소형 승용차에는 최대 8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근데 이게 지난해까지는 승용 전기차 이 중대형 소형 구분 없이 일반으로 묶어서 최대 1,100만 원을 지원했었거든요. 일률적으로 했군요, 지원을.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금액도 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봐야 될 게 바로 이 산정된 보조금 100% 지원받는 방법, 이걸 보면 5,700만 원 미만 승용차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는 이 최저 구간이 5,500만 원 미만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200만 원 상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 구매 시에는 보조금의 50%를 지원하고 또 8,500만 원 이상 차량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뭐 차량 자체 그 가격 이게 뭐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경제 사정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고금리, 뭐 물가 상승 이런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은 좀 쪼그라들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차량 출고 시점이 다가왔지만 할부금 뭐 이런 걸 감당하지 못해서 인수를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이미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벌써부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큰 그런 모습이고 사실 이 보조금 축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짚어야 될 게 이게 이 중앙정부의 환경부 그러니까 2023년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개편 방안에 따른 거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승용차 기준으로 환경부가 보조금 최대 규모를 기존 700만 원에서 680만 원 낮추고 지급 대상은 16만 대에서 21만 5천 대로 확대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비에 비례해서 시비가 대구시 이제 그 예산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대상이 확대되면서 금액은 좀 줄어들었다. 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작년에 전기차를 사야 했다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그럼 뭔가요? 네, 시내버스 막차 종점까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은 막차가 종점까지 가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 시내버스 막차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는 18일부터 모든 시내버스 막차를 종점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막차 운행 방식을 잠깐 살펴보면 90년대 공동배차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행 종료 이후에 이 도심 외곽 차고지까지의 운행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때도 이제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도입된 운행 방식이었는데 그래서 막차의 경우에는 밤 11시 30분까지 종점에 도착하지 못한 차량 중간 지점에서 운행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타고 그래서- 계신 분들이 중간에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막차 시간 보시느라고 또 조마조마하셨을 것 같은데 도심 외곽의 막차 이용자들이 도중에 하차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그렇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내버스의 종점 운행 이건 사실은 이 운수 종사자의 근로 조건과 관련이 있어서 대구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시내버스 노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편의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어 왔거든요. 그러다가 지난해 5월 시내버스 막차 종점 운행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끌어졌고요. 네. 그동안 세부 사항에 대한 업계와 추가 협의도 했고 BMS라고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개선, 또 운행 시간표 작성 이런 준비 기간을 거쳐서 오는 18일부터 막차 종점 운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각 버스 노선은 시내버스 노선은 최대 0시 20분에 종점까지 운행될 수 있도록 기점과 종점 출발 시간이 조정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내버스 막차 종점 운행으로 현재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하루에 한 37,000명 정도 시민이 당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어떻게 이 운행 시간이 조정되는가, 이거는 시내버스 노선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확인을 해보시면 시간이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종점 도착 시간이 0시 20분이니까 이제 중간에 막차가 중간에 멈추지 않고 종점까지 네. 운행된다는 거, 중간에 내리시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어쨌든 시민 편의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사가요. 그렇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뭔가요? 네, 제2대구의료원 설립 토론회입니다. 네. 이 토론회가 열렸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중단돼 있는 제2대구의료원 설립을 좀 다시 추진하기 위한 이게 이제 토론회긴 한데 시민 청구 토론회예요. 청구 토론회요? 네, 이게 왜 이런 말이 붙었냐면 이게 대구시 정책 토론 청구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 조례에 따라서 지난해 11월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 행동 등 400여 명이 이 토론회 하겠다 청구해서 열게 된 겁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시민 300명 이상이 서명해서 주요 정책에 대한 토론을 청구할 수 있고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을 열도록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제2의료원 관련 사항과 공공의료 강화 방안에 관한 정책 토론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요구, 시민들의 청구에 의해서 이 토론회가 열렸다는 건데 어떤 그렇습니다. 내용들이 오고 갔을까요? 네, 발제를 맡은 이 조승현 전국지방의료원 연합회장, 인천의료원장인데요. 뭐라고 있냐면 대구 지역 공공병원, 경북대 병원 등 10곳으로 많은 편이지만 네. 대부분 특수한 목적을 가진 병원이라서 보편적인 의료를 책임지지 못한다. 그래서 현 정부의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보면 권역별, 지역별 진료권을 설정하고 대구도 이 두 곳의 진료권으로 나누어진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구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고 또 동부권에 제2의료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토론에 나선 이정현 새로운 공공병원 설립 대구시민행동 공동대표도 공공병원 확대에 코로나19 겪으면서 시대적인 요구가 된 게 아니냐. 지난해 대구시가 발표한 제2의료원 타당성 연구 결과만 봐도 설립 필요성은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네. 시장이 바뀌고 난 뒤에 설립 논의가 완전히 무산됐다. 제2의료원 건립을 중단한 피해 이건 결국 대구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시민들의 요구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아울러 김종현 대구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도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요. 현재 대구의 의료 체계를 보면 동구권에 제2의료원을 지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런데 제2의료원이 장기적인 마라톤이라면 현재 있는 의료원을 강화하는 일, 이게 단기적인 해결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의료원 기능을 강화하려는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공공병원이 자신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 대구시에서 집중하는 것은 현재 있는 의료원을 강화하는 일 먼저 제2의료원 이건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좀 보겠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대구시가 이제 시장이 이제 바뀌면서 지난해 12월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와 내부 혁신 방안을 발표를 했거든요. 지금 이 기존에 이제 대구의료원을 강화하기로 했죠. 그렇습니다. 네. 2024년까지 전문의를 현재보다 2배 가까이 많은 68명까지 늘린다라고 밝혔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뭔가 질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의료원으로 먼저 탈바꿈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대구시의 입장도 있는 반면 시민들 중에서는 제2의료원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토론 과정을 거쳐서 어떤 또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게 될지 정책이 나오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런 토론회가 좀 자주 있으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시민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게 되고요. 그럼요.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는 토론회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은행 돈잔치 해법은입니다. 돈잔치요? 네, 지금 뭐 은행에 대한 정부와 뭐 여론에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은행이 이자 장사했다, 네. 돈잔치를 벌였다 이런 비난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수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됐는지 이게 좀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지난해 시중에 5대 은행 임직원에 지급된 성과금만 모두 1조 3천억이 넘는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당 많게는 수억 원, 적게는 수천만 원대에 이르는 그런 이제 보수가 지급이 된 건데요. 네. 결국 금융당국이 이런 보수 산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 들여다보겠다. 아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금리와 경기 둔화 등으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자 이익을 바탕으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상생 노력 이거 부족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네. 은행권의 이 공익적 금융 지원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뤄지는지 점검에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면서 성과 보수 체계가 금융회사의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원칙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것도 점검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이 은행인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은행의 돈잔치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가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맥락에 따라서 금융감독원도 이 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가 이렇게 지나치게 금리와 뭐 급여 체계 이런 금융의 모든 본질적인 요소에 개입해서 좌지우지하는 게 시장 원리에 맞을까? 과연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한 시중은행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금융주주와 은행은 공공재가 아니다. 주주가 있는 엄연한 민간 기업이다라고 반박을 하면서 사기업으로서 적정한 급여로 인력 수급을 관리해야 되고 이익으로 충당금을 많이 쌓아서 대출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급여를 적게 준다면 우수한 인재가 오겠느냐 뭐 이런 주장도 펼친 셈인데요. 정부가 지나치게 예금 대출 금리 조정에 간섭하고 또 이런 성과에 대한 보수에 대해 간섭하게 된다면 네. 뭐 제대로 된 은행 역할도 못하게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서요. 앞으로 이제 은행의 반발과 또 정부의 조치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혼란과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키워드 뉴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많이 움직이고 또 많이 뛰어놀아야 건강하게 쑥쑥 자라죠. 포항의 한 사회적 협동조합이 신체 활동이 부족한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레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포항의 이혜지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클라이밍 좋아하는 분들은 추운 겨울 실내 클라이밍을 즐겨 하실 텐데요. 안전장치를 꼼꼼하게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나무와 자연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트리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것이 포항에 있습니다. 지역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핑과 트리 클라이밍으로 만나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되는 거는 이 매듭, 줄을 잡는 거는 여기 이걸 발매듭이라 하는데 요 발매듭이 달린 줄만 잡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나를 올려야 돼 먼저. 안녕하세요. 사회적 협동조합 쑥가사람의 대표 박희경입니다. 캠핑과 트리클라이밍으로 만나는 놀라운 숲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포항 지역의 친구들하고 만나서 첫째 날은 텐트를 치고 음식을 만들고 목공 체험도 해보고 이튿날은 트리클라이밍이라는 산림 레포츠를 체험해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역의 보편적인 문화에 소외된 친구들에게 나도 이런 거 해봤어.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주고 싶었었죠. 22년 10월 달에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 공모가 떴고 지역에 있는 친구들한테 무엇을 해줄까 하다가 보편화된 캠핑에 대한 문화를 한번 충족시켜주고 나무도 안전하고 사람도 안전한 산림 레포츠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게 되고 이미 6개 기관이 선정이 되어서 2월 말까지 진행이 됩니다.
됩니다. 저희 숲과 사람은 늘 지역과 같이 해보려는 것들을 생각하고 4월부터 다시 10월까지 우리 지역의 친구들과 함께 영양에 있는 청소년 수련장에서 캠핑을 하게 됩니다. 1박 2일 캠프고 4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되는 캠프는 탄소 중립에 대한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잖아요. 그거를 숲에서 한번 해보는 건데 좀 불편한 캠핑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없는 거에서 뭔가 찾아내는 숲이 주는 가치와 숲이 주는 탄소 발생원, 흡수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그런 게 중점이 되는 캠핑을 실시하게 됩니다. 네, 지역 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이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만 또 안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트리 클라이밍을 할 때는 강사 1명당 학생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높이 올라가는 게 무섭다고 우는 학생도 있었고요. 힘들지만 조금씩 올라가면서 자신감도 생긴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캠핑과 트리 클라이밍을 진행한 강사에게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협동조합 속가사람에서 숲 해설가로 근무하고 있는 서연주라고 하고요. 자연 이름은 산딸기입니다. 첫날에는 목공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책받침대 만들기를 함께 했고요. 2일차는 트리 클라이밍을 함께 해봤습니다. 친구들이 올라갈 때는 잘 올라가는데 우리 내려올 때 안전 매듭이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잡아야지만이 당겨야 되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당황해요, 아이들이. 밑에서는 충분히 연습을 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전 매듭을 제대로 못 잡으면 내려와지질 않으니까 또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친구들 긴장한 친구를 좀 다독거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차근하게 안전매듭 잡고 이제 천천히 내려오게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친구들이 쳐다봤을 때는 못해요, 힘들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친구들한테 그러면 조금이라도 한번 올라가 보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올라가는데 의외로 울고 못하겠다고 소리 지른 친구들조차도 저희들이 가르쳐준 대로 차근차근 하니까 올라가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봤어도 친구들과 1박을 하다 보니 지금은 조금 날씨가 괜찮아졌지만 아직 겨울이잖아요. 자고 일어났을 때 조금 추워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런 부분이 어려웠지만 해내는 것들이 너무 신기하고 저도 보람도 느끼고 안 될 줄 알았는데 해낸 걸 보고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도 느끼는 게 있어요. 안 되구나, 저 안 할래요 했을 때 포기시키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올라가 보자. 막상 올라갔더니 너무 흐뭇해하고 만족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친구들한테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너무 많이 높이 가려고 하지 말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용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네. 정말 많은 경험을 하는 좋은 기회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1박 2일 동안 야외에서 함께 지내고 생활하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이 진행됐는데요. 텐트도 직접 치고 음식도 만들고 목공 체험도 진행했습니다. 저도 초등학생 때 비슷한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오래 지나 함께한 친구들 얼굴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체험 활동을 했는지 그때 힘들었지만 느꼈던 성취감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네. 직접 체험한 학생들 얘기도 들어보시죠. 저는 구룡포초등학교 6학년 김도건입니다. 어제는 캠핑하면서 고기도 먹고 피자도 만들고 별자리도 보고 재밌었습니다. 텐트를 지을 때도 처음엔 힘들었지만은 짓고 나니 좀 재밌고 좋았습니다. 트리 클라이밍을 할 때 처음에는 무섭고 떨렸지만은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고 위에 올라갔을 때 경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텐트를 쳤을 때랑 트리 클라이밍을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텐트를 처음 지어봐서 힘들었는데 하고 나니까 보람도 차고 재밌었고요. 트리 클라이밍은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지만은 올라가서 경치를 보니까는 너무 잘 올라왔다라는 생각도 들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구룡포초 김태희입니다. 어제는 저녁을 같이 해먹고 체험도 가고 놀기도 하고 텐트도 지었어요. 오늘은 몽키 클라이밍이랑 트리 클라이밍을 했는데 성공해가지고 트리 클라이밍 할 때 올라갈 때 다리가 좀 아파서 힘들었던 점이 있고요. 처음에는 두려웠는데 선생님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어서 덜 두렵고 안 무서웠어요. 트리 클라이밍 올라갈 때 이렇게 박줄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점점 올라가니까 스릴이 넘치고 재밌었어요. 밑에 보면 좀 무서웠는데 옆에 올리막길 있잖아요. 거기를 보면은 여기 서 있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안 무서웠어요.
대표와 강사들은 학생들이 힘든 일이라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서 스스로 뭔가 해냈다는 성취감과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정서적인 유대감까지 충족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바깥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우리 아이들인데요. 자연 속에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 앞으로 많아졌으면 합니다. 네, 씩씩한 어린이들 목소리 들으니까 참 반갑습니다. 포항의 이혜지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대구 달성군의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소유한 한 건설사가 최근 주택도시기금 이자를 갚지 못해서 부도 처리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과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해결 방안은 뭔지 관련 내용을 취재한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신문의 윤수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의 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이 보증금 등을 떼일 위기에 놓였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공공임대주택을 둘러싼 분양 사기의 전말은 지난 2021년 입주민들이 한 건설사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면서 드러났습니다. 네. 임대사업자 A씨를 비롯한 3명은 초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대구와 전남 무안, 전북 군산 등 2,200여 세대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사들였습니다. 바로 투기 이익을 노린 것이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민간주택과 달리 5년 임대계약 후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정해진 가격으로 분양 전환이 이뤄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은 기습적으로 보증금을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려 분양 전환을 막고 제3자에게 파는 등 임차인을 상대로 불법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네. 결국 퇴거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고 2022년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사고업체로 등록됩니다. 그렇지만 이후에도 이들은 임차인 260여 명을 상대로 분양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했고 네. 약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된 상황입니다. 근데 자본금이 없는데 아파트를 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도 900세대를요. 네, 맞습니다. 민간주택도 아닌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쉽게 깡통이 될 수 있었던 건 당시 임대주택법이 허술했기 때문인데요. 2020년 12월 공공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지자체가 매각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하지만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검토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랬지만 이제 구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이제 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신고만 하면 임대주택 소유권을 매각할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런 빈틈을 이용해 건설사가 단돈 5천만 원으로 908가구에 이르는 아파트를 손에 넣은 겁니다. 5천만 원으로요? 네, 맞습니다. 비결은 주택도시기금이었는데요.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매입하려는 건설사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매각대금은 약 1,40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요. 네. 이전 건설사가 집을 지으며 빌렸던 주택도시기금 570억 원과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820억 원 등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아하, 네. 건설사가 이 돈을 빚으로 떠안고 5천만 원만 내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사기 행각이 이제 2021년에 드러났다고 했잖아요. 2년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된 건가요, 그러면? 해결은커녕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재판 중이던 지난달 23일 문제의 건설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면서 주택도시기금을 갚지 못하게 됐고 임차인들의 수백억 원대 보증금 역시 날아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그 부분인데 피해 규모가 상당하던데요. 맞습니다. 전체 900여 가구 가운데 임차 세대는 약 590여 곳이고요. 120여 곳은 5년 임대를 거쳐 분양 전환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180여 세대가 현재 공실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비어있군요. 네. 임차 세대는 최대 1억 2천만 원의 돈을 뗄 위기에 처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 세대도 이제 피해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분양전환 세대 역시 세대당 주택도시기금 6,200만 원을 건설사 대신 갚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상황입니다. 대신 갚아야 되는군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가구인데 이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제책이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건설사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 보증사고를 낸 뒤에 임차 계약을 한 것이라서 네. 관련법에 따라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보증사고를 낸 곳인데 또 다른 지역에서 또 임대 계약을 버젓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더라고요. 해당 건설사를 기소한 검찰은 보증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해당 지역의 임차인에게만 통지하고 다른 지역 임차인에게는 통지를 안 한 상황이 확인됐다며 이 사실을 모르는 다른 지역 임차인에게도 보증사고 사실을 공지하도록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안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얘기를 안 하면 알 수가 없죠. 예, 벼룩의 간을 정말 빼먹지 이렇게 그 공공임대 아파트 임차인의 보증금을 탐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들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건설사 부도 이후에도 임차인들은 대부분 묵시적 갱신 상태로 해당 아파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보증보험마저 가입하지 못한 한 임차인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2020년 1월에 전세로 입주한 김모 씨는 건설사가 비슷한 전세 가구가 많으니 한꺼번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더니 결국 해주지 않았다며 가족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결혼자금을 마련하려고 10년 동안 타지에서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이었는데 이제 부동산 사기 뉴스만 봐도 손이 덜덜 떨리고 최근에는 심리 상담까지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꺼번에 보증보험을 가입해주겠다고 건설사가 얘기를 해서 믿고 있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입주민도 이제 가정 불화까지 깊어지고 있다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희망 고문에 그칠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은 아파트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아파트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입구에 있는 경비실에는 아무런 안내도 없이 잠겨 있었고요. 사람이 북적여야 할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 안에 도서관, 탁구장도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네. 커뮤니티 센터 앞에는 운영자금 부족으로 당분간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하주차장도 가보니까 바닥이 갈라지고 패여 있더라고요. 보수가 안 되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비가 부족해 이제 관리사무소에서 임시 방편으로 고무 깔판을 깔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천장에는 누수까지 발생해 주차 금지 구역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공실 가구의 관리비가 연체되는 바람에 발생한 일인데요. 결국 입주민들이 매달 2만 원 정도 더 걷어서 공실 가구의 전기요금을 대신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민들이 공실 가구 전기요금까지 지금 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야, 이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해당 주민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보증금과 계약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등 법적 싸움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해당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서 현재로서는 보증금과 계약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개정되기 전에 이 법의 허술함을 악용한 사례 아니겠습니까?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좀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정부가 좀 적극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에 최재훈 달성 군수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국가가 나서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는데요. 달성 군이 할 수 있는 건 고발 시정 조치,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행정지도, 국토교통부에 대한 협조 요청 정도가 전부라 안타깝고 네. 또 주민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을 했습니다. 좀 희망스러운 점은 없습니까? 한 가지 다행인 점은 해당 건설사가 분양 전환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는 협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에서도 공실 세대를 경매로 넘겨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허술했던 그 법은 어떻게 개선이 됐나요? 2020년 하반기쯤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국토교통부가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만 피해 확산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네. 동네 사정에 밝은 지방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좀 더 확대해야 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윤수진 기자 취재를 하면서 직접 현장 방문을 많이 해봤을 텐데 또 입주민들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거고요.
상황이 많이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특히 좀 보증보험 미가입한 세대의 경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서 안타까웠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대구 분들이 아니고 대전, 서울 등 외지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네. 또 주로 보증사고가 나기 직전 혹은 난 직후에 계약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이미 동네에서는 건설사가 부실하다는 소문이 난 상태였는데 잘 몰랐던 겁니다. 그렇군요. 이런 피해자 중에는 젊은 여성도 있었는데 저도 타지에서 이렇게 돈을 모으고 집을 구하는 입장에서 정말 남일 같지 않았습니다. 네. 빠른 시일 내에 어떻게든 해결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법의 어떤 허술한 부분도 잘 채워야 되겠고 부동산 관련 정책도 좀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신문의 윤수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나은 대구를 위해서 고민하고 행동하는 시민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답은 공익과 공동체 답공공. 오늘은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이현승 팀장과 함께합니다. 이 팀장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기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진행자님 네. 혹시 미스터 두나싱이라는 캐릭터를 아시나요? 저 알아요. 아, 아세요? 동글동글 귀엽고 네. 눈밖에 없던데요? 맞습니다. 무표정에 네. 하얀 피부를 가지고 볼록한 배를 가졌지만 배는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네, 안 캐릭터인데요. 나오셨는데. 네, 빠르게 지나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요즘 청춘들의 일면에 있는 무기력한 모습을 창작 동기로 해서 만들어진 캐릭터인데요. 네. 청년 세대에 대한 공감과 따뜻한 위로의 감정이 짙게 묻어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열심히 일하다가 일상에 지칠 때 모닥불을 멍하게 바라보는 미스터 두나싱을 바라보면 저도 모르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귀엽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좀 슬프네요. 그런데 좀 무기력한 네. 모습을 창작 동기로 만들어졌다고 하니까요. 네. 네. 이 미스터 두나싱은 이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컨셉트로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것들도 괜찮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신용카드, 편의점, 패스트푸드 등의 국내외 기업과 협업을 꾸준하게 해왔고요. 네. 작년에는 편의점 PB 상품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구에서 요즘 핫한 이 대형 복합 문화공간 카페에도 나타나서 인별그램 모델 되기도 했고. 미스터 두나띵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카톡 이모티콘도 지금 발매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거 샀는데 네. 퇴근을 하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든지 내일의 나에게 일을 전달한다든지 이러한 모션으로 직장인들의 애환도 잘 나타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글로컬한 기업이 대구의 마을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데요. 대구인가요? 맞습니다. 와. 대구의 기업이고요. 지역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캐릭터 콘텐츠 및 디자인 전문 기업 제이샤입니다. 이야, 이 정말 대구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미스터 두나띵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맞습니다. 와, 어떤 기업인가요? 네, 2012년 청년 디자이너 5명이 의기투합을 해서 만들었고요. 2014년 마을 기업으로 지정이 되고 현재는 대구 콘텐츠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해 있는데요. 20, 30대와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캐릭터 및 디자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캐릭터 콘텐츠와 디자인이라 이게 좀 관련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첫 번째로 캐릭터 콘텐츠는 말씀드렸던 미스터 두나싱과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사업인데요. 네. 지식재산권을 활용해서 두나싱의 콜라보 제품이나 홍보를 진행하기도 하고요. 고객 요청에 따라서 새로운 캐릭터들을 만들어서 공급하기도 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미지에 맞는 새로운 친구들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 콘텐츠인데요. 기업이나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로고, 홍보물, 각종 디자인물을 제작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현재 내부에 노캡이라는 지붕이 없는 그런 디자인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러한 브랜딩 작업, 디자인 작업, 굿즈 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뭐 그 노캡이라는 건 지붕이 없으니까 한계가 없다는 뜻을 나타내는 맞습니다. 한계가 없는 네. 디자인을. 그렇군요. 자, 그럼 먼저 회사 대표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주식회사 제이샤를 운영하고 있는 심영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역에 있는 청년 창작자들이 중심으로 모인 컨텐츠 비즈니스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자인과 컨텐츠 영역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친구들만 봐도 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향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을 좀 보고 지역에서도 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 안에서도 좀 자생할 수 있는 모델을 좀 증명해보고 싶다, 이런 좀 도전의식이 생겨서 창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와 함께 하시는 청년분들이 가족들이나 지인분들한테 좀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1차적인 목표이고요. 그만큼의 급여라든지 복지라든지 어떤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성장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고, 회사 차원에서는 원래 역시도 저희가 그동안 집중해왔던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진행을 할 텐데, 올해는 유럽 시장에서도 저희가 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고 계획하는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와 함께하는 청년들, 즉 직원들이 가족이나 또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게 목표다. 맞습니다. 그 말은 참 인상적인데 네.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 추구하는 가치도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회사, 그러니까 예술, 디자인 분야를 전공했거나 종사하는 지역 청년들이 이 지역, 대구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이런 것들 추구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지역에서 맞습니다. 정착해서 또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목표네요.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대구는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년까지 6년간에 대구 경북에서 12만 명의 청년 인구가 유출이 되었었고요. 그중에 특정하게 대구에서도 매년 20, 30대의 청년 순유출은 9,600명 정도가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그중에 88%가 수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이 아마 아시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일자리 부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작년 12월에 대구시 민선 8기 일자리 전략도 대구의 청년 고용에 어려움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가 딱 이 현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경험하다니요? 대구에서 직업을 위해서 서울로 갔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싶다라는 마음에 대구에 내려왔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맞는 친구들과 창업을 해서 디자이너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분이네요. 현재까지도 그 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5명의 친구들이 시작했는데 현재는 20명을 고용하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회사가 제이샤입니다. 5명 시작했는데 이제 20명. 너무 희망이 보입니다. 20명이면 결국 적지 않잖아요. 그래도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하면 좋겠는데 직접 고용 외에 지역 청년들의 정착을 돕는 다른 일도 하고 있는지요? 네, 맞습니다. 직접 고용 이외에도 청년 창작자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제이샤의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인 활동과 창업 자립을 돕는 부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돕고 있군요. 맞습니다. 2022년 작년 10월 기준으로 연간 30명 이상의 지역 청년들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했고요. 청년 창작자 모임으로 사업화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크리에이터스 클럽을 운영하면서 49명의 지역 청년 창작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생산자 모임의 줄임말은 소생 모임을 통해서 지역 청년 작가들의 사업을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이런 직간접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조금 전에 이제 글로벌 기업과도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외 시장에도 진출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글로벌한 기업인데요. 중국의 상해, 대만의 타이페이, 홍콩의 침사추이 등의 아시아 시장에 진출해 있고요. 쇼핑숍 상태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홍콩에서 이 미스터 투나싱이 뜨거운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반응이 좋습니까? 맞습니다. 단독 전시회, 팝업 스토어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콘텐츠 사업에서는 지식 재산권 확보가 중요한데요. 7개국을 대상으로 주요 상품 카테고리 중심 18건의 상표 등록과
범국가적 지적 재산권 또한 12건을 하고 있어서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신기하게도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는 성과를 냈었고요. 네. 이러한 브랜드 가치와 매출 실적을 인정받아서 2022년에는 마을 기업 중에서 기업성이 우수한 기업에 수여하는 모두의 마을 기업으로 선정되기로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미스터 두나띵 볼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사랑스러워 보일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애환을 담은 사랑스러운 그러니까요. 캐릭터. 예. 직원들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제이샤에서 일하고 있는 선임 매니저 김주희라고 하고요. 디자이너입니다. 얼마 전에 새롭게 브랜딩하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한 포유 샐러드라고 있고 거기에서 포냠이라는 캐릭터를 디자인했습니다. 다른 직원분들과 대표님과 함께 지금처럼 좀 더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해가면서 더 좋은 회사로 이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샤에서 일하고 있는 조희재라고 합니다. 저는 미스터 두나띵을 그리고 또 브랜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좀 되게 강력하게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줘서 좋습니다. 미스터 두나띵이 조금 더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제이샤에서 영상 편집 일을 하고 있는 우현지라고 합니다. 일단 대구시청에서 쓰레기 배출 관련해서 이제 시민들을 위해 만든 영상이 있는데 거기도 참여를 했었고, 또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욜로온나라는 청년기관 사업에도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제가 좀 더 역량을 키워서 저희 영상팀의 작업물도 더 다양하게 만들고 또 팀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게 제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들이 참 목표가 뚜렷하고 또 마치 자기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참 그 회사 분위기가 소통이나 자유로움이 있는 그런 분위기가 느껴져요. 네. 네. 네, 저도 심영민 대표와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았었는데요. 대표가 직원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프로젝트나 사업이 진행되면 담당자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는 지원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죠. 중요하죠,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사업을 하다 보니 레퍼런스는 많지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부족할 때가 좀 많은데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훨씬 더 신선하고 창의적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아이디어들이 잘 발현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사내 문화를 만들어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저도 다니고 싶더라고요. 이런 청년 기업이 대구에 있다는 게 참 뿌듯합니다. 앞으로 목표도 궁금해요. 네, 사업적으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시장으로 확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서의 소셜 미션에서는 청년이 지역에 더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제이샤에서 청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카페를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폐플라스틱 리사이클링 브랜드 노케플라스틱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청년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즐기고 일할 수 있는 매력적인 대구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청년들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도전할 수 있는 제이샤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유럽 시장으로 이제 확대했다는 소식 들려오겠네요.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여행 가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공공 대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이현승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을 만나 새로운 사랑을 또 시작했나봐. 전에 듣긴 했어 너의 그 사람도 내 노래를 자주 즐겨 듣는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즐겨 듣는 내 노래는 너를 생각해서 썼는데 혹시 너만 아직도 모르는 건 아닌지
할까 난 아직 이렇게 너를 들려주고 싶어 근데 넌 행복하니 어제 꿈에 네가 나왔어 날 보며 이제 넌 웃던데 답공공에 이어서 주식회의 나는 설렜어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듣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입니다. 대연로 경대교에서 공고내거리 방향으로 동대구 시장 앞쪽 2차로 쪽입니다. 크레인 차량 동원하여 작업 중이고요. 구간 1차로 쪽으로만 통행이 가능하겠습니다. 태평로 쪽으로도 작업 있습니다. 태평내거리에서 달성내거리 방향으로 달성내거리 100m 못 간 지점 2차로와 3차로 쪽에 공사 차량이 정차 중인데요. 이 때문에 달성내거리 쪽 신호 3번 이상 길게 예상하셔야겠습니다. 매천로 쪽으로는 매천대교에서 매천초등학교 방향으로 도로 경계석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구간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경주 일대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 노면이 젖어 있으니까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낙하물도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김천부기점 184km 지점 3차로 쪽에 낙하물 있습니다. 3차로 쪽 피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상북도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올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노후주택 10곳을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재산을 쏟아붓거나 일제 갖은 고문으로 건강이 악화돼서 제대로 된 경제활동을 못해서 후손들이 가난해진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선대가 나라를 구했는데 후손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쉴 공간조차 못 구해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 많이 모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